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양계량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폐화석을 주고 석회고토를 주는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토양계량제를 주면은요, 이거 pH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야, 아니야. 부족한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여러분하고 꼼꼼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토양을 개량한다는 말은요,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요. 예, 물리적 성질을 개량하기도 하고, 화학적 성질을 개량하기도 하고, 또 식물 양분이 불균형을 개량하기도 하거든요. 미생물을 주는 거는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을 개량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토양 개량하면 그냥 pH만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것이 왜냐면요, 60년대에는요, 생산량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뒀습니다. 양분이 많이 흡수해야 되거든요. 양분이 많이 흡수하려면 그때는 pH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토양을 검사하고 비료를 주는 것은 그때는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흙토람이 없었죠. 그 다음에 2000년대가 들어오니까 이제는요, 생산량 중심의 농업에서 품질 중심의 농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토양을 검사한 후에 비료를 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되게 중요하게 됐죠. 병에 대한 저항성, 저장성, 당도에 대한 것도 중요하죠. 또 흙토람에는요, 토양을 검사하게 되면 pH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칼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마그네슘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60년대, 70년대에는 사실 pH라는 용어도 잘 모를 때거든요. 그래서 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칼슘하고 마그네슘까지 설명하는 것은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귀산질 비료는 물론 논에 쓰는 그 규소를 주기 위한 비료고요. 거기에도 토양 개량하는 효과가 조금은 있습니다. 90년대에는요,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폐화석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니까 아주 흙토람이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산성 토양이라고 하더라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석회고토, 칼슘만 들어있는 폐화석, 이게 차별화가 되겠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 이후에는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물론 pH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은 작물의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양분입니다. 그래서 현대 방식의 토양 개량 개념을 한번 보면 토양의 화학적 성질을 개량하는 것, 즉 pH를 산성 토양을 중성으로 바꾸는 것은 그 pH 중요하죠. 그렇지만 식물 양분의 균형이 되게끔 개량하는 것,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체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현명한 농업인은요, 모두 체크하는 거예요. pH도 체크하고 칼슘도 체크하고 마그네슘도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토양을 개량하는 거겠죠. 현대 농업에서는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은요, 각 양분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요. 제가 식물 양분의 톱니바퀴라고 하거든요. 제가 식물 양분 설명할 때 저 그림을요, 맨날 사용할 거예요. 저것은 뭐냐면 몰리브덴을 1로 놨을 때에 1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함량이에요. 제일 많은 게 질소죠. 두 번째 많은 게 칼륨이에요. 가리. 칼슘이 세 번째예요. 마그네슘이 네 번째예요. 인산은요, 다섯 번째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 번째 표기를 하죠. 즉 칼슘은 병에 대한 저항성, 저장성, 여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일부는요, 열과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마그네슘은 요새 과일은 다 당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하고 마그네슘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에 있는 성분을 다 검사해 봤더니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세 번째, 네 번째 많고 그 중요한 양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 개량에 대한 결론은요, 하나는 pH만이 아니에요. 물론 산성 토양을 작물에 맞는 pH로 바꾸는 것도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검사를 해서 적정 함량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농업인은 pH만 보는 게 아니라 칼슘하고 마그네슘도 높은지 낮은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pH에는요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물마다 적정한 pH가 다 달라요. 그리고 허용되는 pH의 범위도 되게 넓어요. 또 pH는요 쉽게 올리거나 내리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요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진 2억 년, 3억 년 전부터 그때부터 산성토양이거든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기후 조건, 모함의 조건에 의해서 산성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높이는 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pH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작물마다 pH가 다르고 적정 범위가 넓다는데요. 이것은요 한국 교과서에 나온, 대학교 교과서에 나온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외국에서 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세히 설명할게요. 예, 한국에서 쓰는 교과서에 사용하는 자료예요. 보면은요 어떤 작물은 pH 얼마에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범위로 나타냈어요. A군은 pH 6.5에서 7.0, B군은 6.0에서 6.5, C군은 5.5에서 6.5, D군도 5.5에서 6.5, E군은 5.0에서 5.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짓는 거는요 C군하고 D군이 되게 많아요. 예? 딸기, 무, 당근, 마늘, 양파, 생강, 양배추, 고구마, 벼, 과수는 감귤, 감, 사과, 복숭아, 매실, 이거 다 C군이나 D군에 속해요. 그러면 볼게요 한번요. C군 딸기, 순무, 감귤, 감, 무, 당근, 양파, 양배추, 이거 다 pH 5.5가 적정한 범위예요. 아주 산성인 것도 있어요. 차 같은 경우는 산성이라 해야 좋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르죠. 그러면 외국부터 볼게요. 외국은요 그 사람이 먹는 작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도요 pH 5.5에서 6.5가 적정 범위에 있는 작물이 되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pH 5.5보다 낮지만 않으면 큰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작물이 다 5.5에서 6.5 사이예요. 일부러 꼭 6.5를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칼슘과 마그네슘에 대해서는요 아주 예민해야 되거든요. 예. 칼슘은 병저항성, 사과 고두병, 고추 탄저병, 토마토 배꼽 썩은병, 과체류 팁번 현상, 저장성 등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마그네슘은 당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품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성토양을 개량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한지 안 한지를 따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랬잖아요. 제가 예전에요 칼슘과 관련된 동영상을 9개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칼슘은 비이동성이어서 연면시비가 된다고 했잖아.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연면시비가 효과가 좋아요. 그렇지만 토양에도 적정 수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보다 낮으면 칼슘 결핍이 더 심해지겠죠. 근데 이제 나무처럼 큰 게 아니라 땅에 붙어 있는 채소 있죠. 채소는요 연면십이 더 좋지만 토양에 칼슘이 적정한 범위에 있는지, 수분이 칼슘을 잘 흡수할 정도로 충분하게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너무 많이 있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있는지 적게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흙토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흙토람에 대한 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딱 보기만 하면 다 알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흙토람에는요 pH하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꼼꼼히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요, 그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흙토람이라고 치면 흙토람에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는 SIS, 이게 소개한 내용, 토양과 농업환경, 흙사랑, 토양환경지도, 비료사용 처방이 있는데 이 비료사용 처방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 검정 정보라는 게 나와요.
토양 검정 정보가 나오면 이제는 내가 농사 짓고 있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지? 지자체죠. 그 다음은 어느 시, 어느 군에 속하지? 읍면동은 어디지? 그 다음은 살고 있는 그 농장이 있는 동네를 치고 주소를 찾으면 됩니다. 저것은요, 토양 검정을 한 사람 농장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것은 적정한 범위예요. 또 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검사한 토양을 검사한 결과예요. 여기를 봤더니 pH가 6에서 6.5, 7.0인데 6.2예요. 적정한 범위에 있네요. 작물에 따라도 다른 거예요. 그 다음은 칼슘, 마그네슘이 있는데 5에서 6, 칼슘이 5에서 6, 마그네슘이 1.5에서 2.5인데 7.0, 2.4예요. 저건요 조금씩 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 pH도 적정하고 칼슘, 마그네슘 적정했죠. 아주 잘 관리한 거예요. 현재처럼 관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요, pH가 낮은 경우에요. pH가 5.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봤더니 칼슘이 6.4, 마그네슘이 1.8 적정한 범위에 있어요. pH는 좀 낮다 하더라도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pH는 그 범위가 되게 넓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토양은 아주 잘 관리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pH를 높이기 위해서 석회고토나 폐화석을 주게 되면 pH는 적정한 수준으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과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pH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pH는 범위가 넓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pH는 적정해요. 6.3이니까 적정해요. 근데 칼슘도 함량이 낮고 마그네슘도 함량이 낮아요. 그러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적기 때문에 칼슘 결핍도 많이 나타나고, 만약에 과수원이라면 그러면 당도도 높지 않겠죠. 왜? 흡수해야 될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요. 흡수해야 될 칼슘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니 칼슘 결핍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당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일 때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pH가 적정하다 하더라도 석회고토나 폐화석을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산성 토양을 개량하려고 석회고토나 폐화석을 주죠. 옛날 사람은요, pH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그렇지만 앞에서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pH는 범위로 나타내요. 그리고 보통 pH 5.5 이상이면 일반적인 작물에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농사짓고 대해서는 5.5보다 조금만 높기만 하면 그러면 큰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되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저거는요. 왜냐하면 작물이 흡수해야 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든요. 낮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pH를 계량하는 것만이 토양 계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나는 pH도 보고 칼슘하고 마그네슘도 보면서 모두 다 만족할 수 있게끔 토양 계량제를 쓰는 것이 똑똑한 농업인입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강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